안녕하세요. MG세무법인의 이은영 세무사, 김학준 세무사, 신현섭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새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간이가세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요. 어떻게 개정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이과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규모 업체, 1인 업체나 뭐 신생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세부담을 조금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요. 직전 연도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인 업체들이 이제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고 또 신규 업체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3,000만 원 미만이면은 아예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를 해주고요. 대신에 세금 계산서는 발행을 해주지 못해서 이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제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 받게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제도였어요. 그러면은 기존의 간이가세 제도는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? 기존에는 그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4,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였어요. 그리고 3,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아예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됐었고요. 간이가세자가 결정적인 단점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한다는 점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매출을 하는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을 못 끊어주면은 이제 거래처에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싫어해서 간이가세자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, 그 부분. 네, 그 개정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제일 큰 개정사항은 이제 간이가세자 기준을 대폭으로 늘린 거죠. 원래 4,8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제 연매출 8,000만 원 미만인 사람까지를 이제 간이가세자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간이가세자 인원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납세 의무 면제 기준인데, 원래 기존에는 3천만 원이었던 기준이 4,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만약에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연환산해가지고 금액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 간이과세자 매입세 공제인데 전에는 이거 이제 매입세 공제 받을 때 공급가액에다가 10%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율을 찾아서 이걸 곱해야 됐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업종 뭔지 막 이런 거 확인하면서 많이 찾아봤었어야 됐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공급 대가의 0.5%를 곱하는 걸로 단일화 시켜서 원래 기존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뭐 5%부터 이제 30%까지 있었는데 공제가 되는 거를 이제 5%로 단일화 시킨 거예요. 0.5%. 0.5%로. 근데 또 여기서 직접연도 매출액이 4,800만 원 미만이면은 여전히 이거는 공제받으실 수가 없습니다. 원래 기존에는 업종별 부가율이 30%인 사람들은 이제 30%를 공제를 받는 건데 지금 5%만 공제를 받는 걸로 이제 좀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더 늘어나게 된 거죠. 오히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원 팔았을 때 원래는 3천만 원 공제받던 자유상이다. 10만 원 팔면 원래 3천 원을 공제받았었는데 지금 바뀐 걸로 따지니까 550원밖에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. 매입세 공제랑 같이 신용카드 발행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개정이 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이제 음식점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들은 2.6%를 공제해 줬었는데 요번에 똑같이 1.3%로 다 단일화를 시켰어요.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안 좋게 개정이 된 케이스여가지고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제 납부세액이 증가하게 됐죠. 그리고 이것도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.3%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1%로 이제 변동될 예정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요번에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러면은 간이가세자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그 중간에는 그 직전 연도 기준으로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를 하면 됐었는데 좀 이번에 이 부분도 좀 개정이 됐죠? 직전 연도 매출액이 4,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 이제 간이 과세자들도 일반 과세자들하고 비슷하게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에 대해서
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약간 그 간이가세자에 대한 범위를 넓혀준 대신에 그 넓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납세 의무로 조금 주어진 것 같아서. 또 보면은 뭐 이분들은 기존에는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은 이제 관이과세자로 편입이 된 거다 보니까 뭐 납부하는 세액 자체는 조금 줄어든 대신 기존의 납세 협력 의무를 그대로 부과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 요게 조금 바뀌었는데요.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4,800만 원 미만 단위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는데 지금도 4,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똑같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지만 4,800만 원 이상, 8,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돼요. 앞으로. 이것도 위에랑 똑같이 기존에 작년까지 일반 과세자였으니까 이제 납세 협력 의무는 그대로 부과하면서 이제 간이과세자를 편입시켜서 이제 좀 납부세를 좀 더 경감시켜주는 그런 의도로 좀 볼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기존에 간이가세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한다는 그런 조건이 이제 왜 좀 불리한 조건이었냐면 그 이제 간이가세자랑 거래를 하는 거래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거래하기가 조금 용이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되면은 매출세액은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게 맞는데 공제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세액 계산을 미리 좀 해보셔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유리할 것 같으면은 간이가세 적용을 받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간이가세 포기 제도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 가세자로 적용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끝!